당뇨병이 있으면 대부분 혈당 관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식단 조절, 운동, 약 복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잇몸 관리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에 따르면은요, 당뇨병 환자는요, 일반인보다 치아를 잃을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혈당이 높을수록 그 위험은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상담을 책임져 주실 우리 플러튼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 약해지고 더 위험할 확률이 높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임상적인 그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이제 당뇨와 잇몸 질환, 치과 구강 이제 여러 가지 충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잇몸 질환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요 오늘 왜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 약해지는지를 먼저 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들이 사실은 이제 당뇨가 변한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면역 체계,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성분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염증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들어오면 우리 혈액순에 보면은 백혈구라고 있죠. 네네. 예, 그 백혈구도 우리 이제 그런 면역이나 방어 기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이런 세포들이나 이런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많은 연구가들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런 세포들의 기능이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처 치유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잇몸 질환은 염증 질환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떤 변화를 주면서 이제 다른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잇몸 질환이 좀 더 예민하고 네. 또 생겼다 그러면 좀 극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네. 당뇨와 잇몸 질환은 이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 당뇨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또 이런 치아 관리하고는 조금 더 상관이 없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많으세요. 네네.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신 건강에 있어서 이제 보는 부분들의 이제 한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 고혈압 환자분, 이제 약간 주제가 조금 벗어나서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잇몸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잇몸 질환이 있으면 고혈압이 막 생길 확률이 높다, 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고혈압 환자분들 드시는 혈압약 중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뇨제도 있고 실제 심장에 있는 어떤 펌프의 어떤 그러니까 이 심장을 이렇게 펌프질 해주는 네. 그런 기능을 좀 조절하는 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또 신장의 어떤 작용을 좀 변화를 해서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네. 그런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심장 펌프를 시켜주는 부분들에 작용하는 약이 잇몸에서 이제 잇몸을 좀 두껍게 만든다든지 잇몸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좀 자라게 만드는 그런 네. 이제 그 부작용을 보이는 네.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보고 이제 구강 질환하고 연관을 시켜는 게 있고요. 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물어보세요. 당뇨가 있으시고 약 드시는 게 있습니까? 조절은 잘 되십니까? 이렇게 네. 이제 이 부분은 상처 치유와도 연관도 있고 네. 또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감염의 위험도 굉장히 올라가고
또 이제 상처 치유도 안 되는데 감염의 위험도 올라가고 그러면 염증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항상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네. 원장님,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치아를 이렇게 검진으로 왔을 때 구강 구조하고 당뇨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보기 전에 이렇게 입안의 구조가 잇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연하게 다른가요? 아주 확연하지는 않아요.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얼만큼 댁에서 잘 관리하시느냐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양의 플렉이나 이제 치석이나 이런 네네. 게 보여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잇몸에 나타나는 염증의 정도가 조금 심한 분들 계세요. 제가 공통적으로 조금 보는 게 잇몸 네. 관리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잇몸의 염증 정도가 건강하신 분하고 당뇨를 가지신 분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오랜 경험으로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혹시 당뇨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 수 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어떤 우리 영어로는 gut feeling이라 그러죠. 아, 네. 약간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제가 보이고 네. 거의 90% 이상을 당뇨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시긴 못하는 네. 근데 그냥 느낌으로 네. 이러면 당뇨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원장님, 그러면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울로 내 치아를 봤을 때 좀 이렇게 구분하거나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색이에요. 색. 예. 잇몸 부분이 이렇게 아주 연한 분홍빛, 네. 예, 분홍빛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네. 이하고 이 사이에 잇몸이 이렇게 뭉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샤프하게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네. 저 잇몸에 사이가 없어도요. 네. 이제 잇몸이 좀 내려가가지고 잇몸에 새가 뜨더라도 네. 그 잇몸 자체가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들면 건강한 잇몸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기구를 넣어 보면서 만져보면서 잇몸에 이제 탄성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고 저 잇몸과 치아의 사이의 틈의 깊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검진을 할 때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앞니밖에 안 보이고요, 대부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더라도 앞니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네. 치아의 표면이 깨끗이 공간이 있더라도 깨끗이 이렇게 약간 누런 색깔이나 뭔가 희끄무리한 뿌연 이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잇몸 부분도 염증이 있으면 붉은 빛이 돌거든요. 네. 이렇게 아주 빨간 띠같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 한 2, 3mm 밑에 쪽에 있는 잇몸을 보시면 거기가 대부분은 염증이 없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분홍빛이 치아의 이제랑 만나는 경계선까지 조금은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밴드처럼 간격이 있다든지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거울로 앞니래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기로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상처 치료가 어렵다, 그리고 회복이 늦다, 그리고 지혈도 잘 안 된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제 혈당이 얼마만큼 수치를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약을 드시고 좀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6에서 7 사이. 보통 좀 더 이제 내려가게 하면은 6.2 정도에서 6.8 정도 사이. 네. 6.5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를 저희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정도가 되면 1차적으로는 치료를 해도 이제 무방한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7, 8 제가 심하게 보신 분은 10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네. 이 정도로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치과 가시기 전에. 네.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10이 넘어가시게 되면 잇몸 스케일링 하는 것조차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잇몸이 갑자기 다 헐고 염증이 아주 굉장히 심해지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을 제일 먼저 좀 조절을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급선무로 보고요. 네. 이제 어떤 액티브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양치 교육을 먼저 굉장히 높으신 분들한테는 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플랩 조절, 그래서 댁에서 조절해서 닦아낼 수 있는 부분들의 이제 그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아. 그렇게 해서 염증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혈당이 조절이 되면 조금 더 액티브한 이제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네. 아니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7 이하로 좀 내려오셔야 수술 같은 건 받는 것들을 저는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은 좀 미루는 편으로 있고 네. 조절될 때까지. 네. 예. 근데 뭐 이제 일을 뽑으셔야 되는지 이머전시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많은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죠. 아. 오히려 너무 높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구강외과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이머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제가 의뢰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몸의 당 조절이뿐만 아니라 치아를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네. 네. 이 똑같은 양의 플렉이 생겼을 때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보여주는 잇몸의 염증 정도는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분명하게 좀 더 심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제가 관찰해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잘 닦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양치하는 방법은 뭐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당뇨 예. 환자들은 어떻게 이를 닦아야 될까요? 똑같이 하시는데 네네. 기술적으로 잘 닦으셔야 되는 거죠. 아.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 네. 이제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잇몸 라인에다가 대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이거는 조금 비주얼 에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보여드리는 네.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잇몸에 좋은 칫솔법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면 네. BASS라고 하는 BASS, 바스라 그러는데요. 네. 이 테크닉을 좀 찾아보세요. 아. 그게 이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잇몸에 좀 효과가 좋다고 가장 좋다고 알려진 이설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왜냐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큰 거는 염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치가 있었을 때 신경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됐던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있는 모든 게 염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분야인 잇몸 질환 이런 쪽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최대한 원인이 되는 거를 없애는 네.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신경 쪽이라든지 이를 꼭 빼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은 조절을 이제 가장 단기적이라도 좀 조절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써서 네. 이제 감염의 여부 위험에서 좀 네. 줄일 수 있도록 좀 아.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숙지하셔야 되는 거는 정상적인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위험이 높다는 거를 이제 숙지를 하시고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을 감수하고 네. 네. 참 너무 두려운 일인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잇몸이 그렇게 좀 약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전동 칫솔을 쓰는 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전동 칫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중에서. 네. 하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돌아가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진동을 주는 게 있어요. 아, 떠는 거.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스 테크닉 BASS는 진동을 주는 테크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이제 보통 진동을 주는데요.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진동을 주는 이제 전동 칫솔을 네. 이제 구입을 하시고 네. 거기에 이제 보시면 각도가 있습니다. 잇몸을 향해서 한 45도로 칫솔을 기울인 상태에서 네. 칫솔 모가 잇몸 선에 닿도록 두고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이제 아. 전동 칫솔이 자기가 떨어주니까요. 네. 우리가 안 떨어도 되니까. 아,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잇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를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칫솔법이고요. 네. 이것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됩니까? 네. 네.
이 사이는 그 진동 칫솔이 못 닦아요. 이하고 이 사이는. 네. 거기가 또 이제 잇몸 질환의 취약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하고 이 사이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치실입니다. 네. 치실을 꼭 쓰시고 네. 이 사이가 좀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이라고 네, 네.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구강 위생 용품들을 다 동원을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좀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염증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절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저는 오늘 그 진동 칫솔이라는 거를 좀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 조금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 이렇게 시술에 대해서도 좀 결과나 이런 거에 차이가 좀 더 있겠네요. 통계적으로 지금 보이면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은 실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네.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감염에도 취약하고요. 네. 두 번째 상처 치유가 좀 지연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플란트를 안 권합니다. 네, 네. 아, 오히려 틀니나 이런 거를 쓰셔서 네. 하시도록 하고 근데 그래도 틀니가 싫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죠. 당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하면서 혈당을 조절을 잘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원장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번씩 정기검진을 꼭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쓰네요. 네. 그러면요, 원장님,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치아 관리 실수 같은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닦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소홀하신 겁니다. 예. 이게 당뇨가 왜 생겼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당뇨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위험이 높고요. 네. 본인이 기호식품이 무엇인지도 좀 보시고요. 당뇨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타입 1, 타입 2로 나누는데 타입 1은 선천적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 네.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들은 항상 인슐린 주사를 이제 옆에다가 차고 다니고 예,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네. 생기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없는 게 타입 1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액티브하게 주입을 해서 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타입 2는 이제 성인이 돼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그런 당뇨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습관,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네. 운동이 없다든지 네. 계속 움직임이 없어서 당이라는 거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없애도록 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이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췌장에 이상이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너무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 네.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생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도 생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당뇨도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네. 성인병에 있어서는 이제 평소부터의 관리랑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네. 아무래도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움직임이나 이제 식사 조절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의지를 의지적으로. 가지고 네.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시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하루에 3번 꼭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실 경우 그거를 꼭 닦는 게 좋을까요? 양치를요? 그럼 네,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 잘 하시면 건강한 분들 경우에 아주 정말 완벽하게 닦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실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을 하시더라도 정말 잘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해야 조절이 됐을 때 임플란트도 잇몸 치료도 이를 뽑는 것도 치과에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정상이라고 똑같이 되거든요. 네. 약간의 이제 상처가 아무는 그런 시기는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제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는 조절되지 않은 당뇨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셔서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아, 네, 네. 네. 치료를 받으셨을 때 이제 건강하신 분들하고 했을 때 저희가 눈으로 임상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절하시면은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이 당뇨 환자들 이제 아까 전에 그렇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또 혈당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이 양치를 하실 때 좀 피가 막 나거나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그냥 어떻게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요,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피가 난다는 거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염증의 원인은 플렉이 90% 이상입니다. 플렉은 박테리아 덩어리고요. 네. 그 부분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꾸 있다는 거니까 본인의 구강위생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 그 부위를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닦으시고 네. 그러면 보통은 이게 플렉의 문제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가 나는 게 좀 많이 사라집니다. 아, 근데 거기에 치석이 있어서 열심히 칫솔을 해도 치실을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치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플렉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이 둘은 이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딱딱하느냐, 미네랄에 의해서 딱딱하게 됐느냐, 아니면 미네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원래 초기에 만들어진 상태이느냐, 박테리아 덩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치석은 약간은 비활성적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플렉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진짜로 원인이 되는 거는 플렉이거든요. 박테리아 덩어리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피가 나면 좀 더 깨끗하게 닦으세요. 너무 막 어그레시브하게 막 심하게 닦으시라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를 좀 더 신경 써서 닦으시고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치과에서 네. 이제 좀 더 전문적인 클리닝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고 네. 이제 댁에서 또 다시 이제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지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입 안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이 좀 섬세하게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강 질환이 통증도 없고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불편감도 없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조금 몸 피곤하면 조금 이랬나 그러다가 한 네. 좀 회복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평소에 예방적으로 점검 받으시고 관리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구강 질환입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당뇨 환자분들께 그래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말씀, 그다음에 오늘의 한 줄 실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네. 일단은 당뇨 가지고 계신 분, 물론 건강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댁에서 하시는 그 구강 위생 관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조금만 아주 작은 양의 플렉이라도 고였을 때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좀 더 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습관, 또 운동요법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약을 쓰시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생활 습관을 최대한 좀 조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조절만 되시면 네. 이제 정상인 분들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구강 관리를 하시면 너무 잇몸 질환이나 구강 질환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또 그리고 또 내 몸을 내 이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